공항 찾는데 너무 이렇게 신나가지고 목이 좀 갔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연출님을 비롯한 우리 배우님들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게 저희가 연습을 안 해가지고요. 이렇게 각자 뿔뿔이 마음대로 안 한 거군요. 네, 저는 의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봐요. 네, 저희 연출님이 미로를 이렇게 해내면서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우님들 저희 계획은 네, 어딘가 자리에 이렇게 앉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민이가 닦아야 되는데.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여기다 놓고는 여기 안 맞아. 네, 여기서 다 준비되셨나요? 네. 어떻게 배우지 너무?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너무 네. 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배우 임승범입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서 저희 연출님을 비롯한 배우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배우님들, 네, 연출님부터 먼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고 있는 이재준입니다.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민입니다. 네, 저는 오늘 저 소개했죠? 정신이 없습니다. 네, 먼저 저희 이제 제주일기라는 공연이 어떤 작품인지 저희 연출님께 먼저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연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일기는 이거 해야 되나? 네, 그 지금 앉아 있으니까 제가 좀 되게 네, 중앙으로 오셔도 되고요. 네. 거기가 중앙으로. 제주일기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제주에 관한 이야기를 부탁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행 그 전에 나와 있던 여느 무대에서 만들었던 유럽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여행 시리즈 중에 일환으로 국내 이제 제주도를 배경으로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만든 공연입니다. 네, 생각해보면은 첫 번째 국내 어떤 여행에 대한 여느 무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연출님과 비롯한 배우 모두가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2박 3일 동안. 근데 2박 3일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운전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제 카니발을 제가 운전을 했었는데, 형님들은 이제 그때 만난 지 얼마 안 됐었고 그래서 저를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되게 좋았어요. 운전하면서 막 풍경 보면서 드라이브하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서 저는 즐겼는데 형님들은 계속 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일이 형이 한번 운전을 했는데 너 술 먹으라고. 술 먹고 가는 바람에 근데 그때 이제 주일이 형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몇 번 날긴 했어요. 그런 거 생각해봤을 때 제가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혹시 제주도 여행하시면서 2박 3일 동안 생각나는 에피소드들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 주일 배우님은 그 리치망고의 광팬이셨다고 제가 아주 목격도 했고 들었습니다. 리치망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꼭 드셔보신 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거기 가면은 난 연예인이 될 수 있어요. 여기 가신 분들 알 거예요. 전 송중기였습니다. 명패. 예,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제주 본점으로 가셨나요? 리치망고를? 맛이 있으셨어요? 맛있었어요? 지럼? 그리고 또 저희가 낚시를 하러 갔었는데요. 밤바다에 배낚시를 갔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다들 베테랑처럼 봤어요. 근데 잡은 사람이 누구였죠? 연출님. 정민 배우님. 정민 배우님 어떤 비결로 낚시 잡을 수 있었나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낚시를요? 왔다 갔다 하셨나요 이렇게? 네, 뭐 그냥 던지니까 알아서 물던데. 아 역시 되는 사람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에피소드가 많다고 저희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 바로 알고 있는데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그 정민이가 술을 제일 잘 먹거든요. 아, 네, 근데 다 잠들고 둘이 술 먹다가 잠결에 들은 얘기인데 술 먹다가 승범이가 잠든지 모르고 승범이한테는 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를 보니까 다 자는구나. 그래서 나갔던 기억이 나요. 아 정민이 형이 정말 술을 제일 잘 먹어요. 웬만하면 같이 마시겠는데 한 새벽 4시 반이었나요? 그 2층 방을 쓰고 있었는데 올라오셔가지고 소주 한 병이나 잔 2개를 딱 들고 오시더라고요. 누워있는데 일어나 다시 마셨어요. 근데 제가 잠들 줄 모르고 10분 동안 계속 이렇게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더 이상은 없었나봐요? 네, 네, 아까 다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네, 저만 이렇게 되는군요. 네.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관계자님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좀 워밍업을 하고자 여러분들과 좀 더 친해지고자 해봤던 이야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희가 사실은 총 6개의 에피소드를 넣고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에피소드별로 하나씩 차례대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사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부제라고 해야 될까요? 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작품명을 소명을 할 때 저희 나름대로의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선택이라는 작품입니다. 에피소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 오늘 연출님이 간략하게 이 선택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제작팀에서 이제 부탁을 받은 얘기는 전체적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에피소드 구성으로 작품을 만들었고 이런 작품이 됐는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 제가 제주도에 관한 이 작품을 의뢰를 받고 작가와 함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98년도에 그 IMF 가세가 기울면서 아버지가 짐을 싸서 어느 날 이제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었는데 왔는데 제주도로 이사를 간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제주도하고는 인연이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오래 거기 살지는 않았지만 뭐 군대 가고 뭐 학교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래 살진 않았지만 거기서 뭐 이제 노가다도 해보고 컨벤션 센터 지을 때 노가다도 하고 뭐 농사도 짓고 그래서 98년도부터 이제 제주도를 97년도에 배낭여행을 처음 가봤고 자전거 여행을 했고 98년도에 우연히 살게 되면서 나름 제주도에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봐왔는데 요번에 제주도 이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작가랑 같이 이제 제주도 가서 배우들하고 가기 전에 답사를 이렇게 하고 어떤 작품을 만들까 구상을 하는데 되게 제주도에 되게 미안한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주도가 너무 많이 발전되고 개발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그다음에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되게 좋지만 그만큼 이제 항상 딜레마잖아요. 그 전에 갖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 특히 제가 오름은 되게 처음 가봤어요 이번에. 그 전에는 제주도를 생각하면 바다와 어떤 뭐 이런 것들만 생각했는데 다랑시 오름에 처음 올라가서 진짜 어떤 제주도의 그 밭, 그다음 풍경, 또 다른 풍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내가 몰랐던 게 또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진짜 제주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변하고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 되게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미안하지 않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 미안하지 않은 작품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 제일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제주도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그러니까 기존의 여러 가지 여행 연극처럼 또 여행 연극들이 다 각기의 어떤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다른 작품 저는 인디아 블로그는 봤고 다른 것도 못 봤지만 유럽 블로그 같은 것도 했었지만 유럽 블로그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는 되게 이제 먼 장소고 누군가 가서 또 여행을 하면서 그것을 알려주는 게 중심이 됐다면 사실 제주도는 좀 되게 가깝고 누군가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여기 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제주도 여기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사실은 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이번에는. 그럼 되게 조금
어차피 유럽은 사실은 좀 이제 뭐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보를 드리지 않아도 더 훨씬 잘 아실 테고 그다음에 자칫 잘못 조금 어떤 그런 정보를 담은 연극이 돼버리면 재미없거나 되게 어설플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고민한 게 작가한테 질문을 던졌던 게 제주도는 왜 갈까? 누가 어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제주도에 그렇게 요즘 사실 제주도 되게 붐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사실 거기에 이제 기항하러 많이 가서 뭐 카페도 하고 어떤 그런 게스트하우스도 하고 그다음 농사도 짓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여행이며 거기에 살러 가시는 분들이며 무엇 때문에 제주도가 이렇게 사람들 끌까? 그 힘은 뭘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 작품은 조금 또 다른 여행 연극하고 다르게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새로운 스타일. 그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온 사람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보여주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마음, 정서를 잘 보여줘서 그것이 공감이 되면 뒤에 있는 배경 영상과 함께 같이 잘 오히려 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이 제주도 와 가보고 싶다. 아 그래서 여 공연에 나온 어떤 그 배경의 여행지 갔을 때 아 이 이야기가 되려 거꾸로 생각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야 했고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보다 에피소드 또 새로운 그 전에 어떤 드라마 구조보다 또 새로운 형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물론 우리나라 관객들이 에피소드 구성에 이렇게 익숙치 않고 드라마를 되게 저도 사실 그렇고 좋아하시는 거 그다음에 그게 더 강한 거를 알지만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고 싶었던 거 그래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 안에서 뭐 조금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오늘 그런 이야기들 뭐 궁금하신 것들 아쉬운 부분들 많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가 항상 시간을 쫓기고 할 말은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 사실 되게 많은 얘기 뭐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네. 항상 마음이 급해져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는 네?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소방관들 2명이 나오는데 남자하고 여자예요. 그래서 사실 논란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 하신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여자 관객들이. 근데 사실 그 불편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썼던 그거를 작가하고 같이 했던 의도는 여성 관객들을 불편해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럼 안 된다라는 이거를 말하고 안 된다라기보다 그 차이 왜 우리는 그런 거를 단지 여자기 때문에 아니면 그거는 이제 여자와 남자로 극명한 대비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되게 그런 편견과 선입견들이 되게 많잖아요. 세상 살면서 저는 항상 그런 편견과 선입견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다가 아닌데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사실로 쉽게 판단하고 오해하고 막 정의 내려버리는 그래서 더 막 이렇게 더 갈등이 팽배한 사회가 또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도철강이 그 남자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 여자를 도울 마음이 생기고 그 변화를 통해서 이 여자가 이 제주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주민과 거의 토착민 이렇게 나눠봤고 그런 선입견이 잘못됐다라는 거 그런 것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사실 느끼는 감정 제가 맞다고 하는 건 감정이 불편함을 느끼는 감정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도는 침이 의도는 그것을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왜 가냐라는 거에서 육혜영을 육지에서 사실 자기가 호수를 일부러 놓친 것도 아닌데 호수를 놓친 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고 사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그 다음에 뒷담화를 까거나 뒷말을 하거나 이 사람을 되게 그러니까 여자가 소방관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편견과 그런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사실은 힘들어서 제주도를 간 것. 그래서 제주도에 그러니까 뭔가 그것은 도시에서 생활이 우리 서울이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밀도가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인구 밀도도 1위고 가장 바쁜 도시 중에 1, 2, 하나고 너무나 힘든데 사람들이 그렇게 도시 생활에서 많이 이제 제주도로 떠나잖아요. 그걸 좀 상징하는 대변하는 인물. 그래서 어떤 고난, 소수를 놓친 일, 오해를 받는 일, 그걸 통해서 제주도를 가서 거기 가서도 그런 오해를 받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 제주도 사람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얘는 그래서 거기 사실 그 에피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천천히 살 수 있잖아, 천천히 해보자, 뭐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수정을 더 한다면 좀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드러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은 오히려 앞부분에 너무 집중이 돼서 그렇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저도 네. 처음에 대본을 받아봤을 때 사실 토창과 이렇게 이주연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건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받았던 것들을 지금 이제 하나하나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형식입니다. 네, 그 네. 부분을 근데 여기서 뭔가 혹시 중간에 끼어들고 싶으시면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같이 얘기를 저는 네네네 그러셔도 됩니다. 네 된다고 하셨습니다. 관객 봐야 돼요. 됩니다. 네 일단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에피소드만 해도 공연 중에 수정이 많이 되었다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하셨거든요. 네. 네, 저기 너무 무겁고 그런 피드백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너무 무겁고 사투리를 알아듣기 힘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투리를 사실은 좀 덜어냈어요. 근데 사실은 문맥상으로 사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네,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편한 마음으로. 사투리를 문맥상으로 사실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조금 좀 되게 특이하잖아요. 에피소드로 돼 있고, 갑자기 술 먹고 깼는데 제주도에 와 있고, 막 이런 것들, 막 바람이 분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것들. 사실 대단히 그 작가님의 색깔이에요. 작가님이 가장 잘 쓸 수 있는 것을 저는 쓰길 원했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선택을 하는데 좀 다른 색다른 연극성을 갖고 싶었었어요. 이게 제가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정당성은 중요하고 당위성은 영광에서 이게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인물들이 그런 심정을 갖는 정서의 흐름이 생기는 당위성은 중요한데 사실 너무 그 당위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게 연극인데 너무 리얼리티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리얼리티에 발목을 잡힐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리얼리티. 근데 연극 위에 무대에서 벌어지는 리얼리티와 현실에서 벌어지는 리얼리티는 좀 다른데 너무 그냥 어떤 드라마처럼 만들려고 하던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무대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얼리티가 뭔지 고민하고 그것들을 해보자라고 했었던 건데 그런 일환으로 사실 어떤 사투리가 전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두 사람의 감정과 어떤 그런 흐름상으로 저 사람이 이 여자에게 잘못 행동하고 있고 이런 것도 이해가 될 거라고 했는데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막 뒤에 있는 것과 어떤 거리감과 이런 것들이 전달과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일단은 사투리를 빼게 되고요. 네. 근데 사실 대부분 그런 연습실에서 배우들이 되게 좋아하는 에피소드긴 했었어요. 많은 배우들이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 사실 갈등이 명확하고 뭔가 그 여자의 심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저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공연 통해서. 네. 그래서 관객분들이 보시고 이제 많이 말씀들 해주시는 것들 저희가 듣고 이제 저희도 어차피 같이 이렇게 공연장에 있어서 공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서 이제 많은 수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원래 애당초 계획은 저희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한두 분 정도 더 받으려고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면은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손 드시는 줄 알고. 자, 세 번째 질문. 네. 아니요.
네네. 세 번째 질문 넘어가면 관객들이 이 에피소드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대본을 받았을 때 배우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정민 배우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는 거랑 또 책으로 이렇게 읽는 거랑은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본 처음에 읽을 때는 이제 뭐 이런저런 상상들을 영화처럼 뭐 펼쳐가면서 읽다 보니까 너무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에 관련된 뭐 어떤 또 한 대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대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 인물이 이제 어떤 인물이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그 인물을 끄집어서 만든 에피소드라 가지고 그 에피소드를 읽고 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이제 그게 제가 상상한 거는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를 이제 작품들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무대에서 구현되는 것과 실제로 상상하는 거는 좀 많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대에서 그거를 100% 다 구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무대라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튼 대본 읽을 때는 참 재밌게 읽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사실 연습실에서도 저희가 정말로 아까 연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면이 되게 좀 느껴지는 것도 있고 되게 잘 흘러가고 갈등도 명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뭐랄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공연이 끝날 때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장면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다음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근데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이 지금 연출님이 초반에 많은 걸 대답을 해주셔서 혹시 괜찮으시면은 이제 몇 가지만 일단은 더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먼저 저희 이일인 배우님이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20대 취업준비생이랑 그다음에 배우라는 꿈을 위해서 알바를 하고 있는 그 친구가 제주도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얘기가 드라마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는 그냥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한 방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것인가 뭐 의심할 때가 많겠지만 멈추지 말고 힘들어도 지금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에피소드에서는 주로 판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연출 이건 어떤 의도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극이니까 연극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왜 사실 이게 강원도에서 제주도이긴 한데 저도 어렸을 때 그렇고 전날 술 먹다가 친구들하고 삘컷 쳐가지고 야 받아볼래? 가 뭐 이러다가 어느 날 바닷가에 다음날 새벽에 앉아가지고 아 내가 왜 이랬지? 라고 돈 한 푼 없이 막 그런 느낌인데 거기서 더 확장된 거긴 하죠. 정말 그냥 일어났는데 거기에 와 있는 네. 공경에 빠뜨리고 싶었고 재미있고 싶었고 그 젊음의 무모함이라던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공경에 빠진다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 안에 넣고 싶었고 네. 그래서 저도 하면서 나는 너무 모험을 안 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적이 20살 때 있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 이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 들어가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래서 이 연기를 하는데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러시아 우즈벡 여자로 설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연출님? 근데 러시아 우즈벡 그게 이것도 이제 되게 불편해하신다고 근데 작가가요 그걸 써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웃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재밌으려고 그러니까 재밌으려고 러시아 우즈벡이 나온 건데 되게 집착을 하더라고요. 사실 수정을 하면서 한번 덜어내는데 되게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거를 수정하면서 되게 살려서 사실은 좀 코믹하려고 한 건데
뭐 그거 되게 시사적인 뭐 어떤 거기서 이제 또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뭐 저 뭐냐 한국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벌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되게 이제 불편하시다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있는 현실 그대로에서 우리가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불편하게 하기보다 우리 그냥 있는 현실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내가 살면서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에서 그것이 저도 사실은 그거가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지 않다고, 나쁘다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다라는 거, 그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따라나가는지 그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마냥 예쁘고 마냥 좋은 것만은 늘 수는 없었던 건 거죠. 그런 면에서 있는 현실 그대로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만약 막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또 빼기에는 너무나 그냥 거짓말 같은 아름다운 세상처럼 맞을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주백에 특별한 어떤 의도는 없고 두 사람 간의 어떤 대사의 그건 사실 이 작가는 되게 대사를 리듬 있게 되게 쓰는 편이거든요. 그 대사의 리듬을 만들고 그 대화의 어떤 핑퐁과 호흡과 주고받는 어떤 그런 재미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명확한 장치가 필요했고 그 장치를 이제 어제 누굴 만났는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었는지 사실 정말 쓰레기 같지만 남자들이라는 게 어떤 전날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되게 누가 웃었구나 동의하는 웃음 저 아니라고 했어요. 그 일에 대해 되게 궁금하게 만들고 기억이 안 나는 어떤 문제를 만들어야 됐으니까 아마 작가가 생각해낸 것 같아요. 그 네. 장치인 것 같아요. 저도 공감. 대화를 위한 장치.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1인 배우, 승범 배우라면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1인 배우님은 돌아가시겠어요? 모험을 하시겠어요? 저는 소심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히 성격적으로. 네. 정민 배우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어요? 몰라요? 고민을 해보고. 예, 저는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아마 돌아갔다 직선으로 가다 다시 돌아갔다 계속 도시기. 가다 중간에 죽겠지. 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세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연스럽죠? 네. 많이 가셨네요? 괜찮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사랑의 미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두희 배우님 간략하게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년 동안 사실 오래된 커플이 배터리가 다 돼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주제는 사랑의 미로인데 마음의 미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다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서 좀 많이 헤매고 있는 그런 미로의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이별 여행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벌어지는 어떤 공기와 건조한 또 어떤 오래된 커플 안에서 어떤 그런 마음들 사실 이 인연이라는 매듭이 쉽게 끊어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떼우려고 했어요. 신뱉은 줄 알았지. 아니 그러면 이제 뭐 질문도 올라왔고 저도 궁금하긴 한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었던 걸까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민 배우님 어떤 말을 듣고 싶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태기 같은 권태기. 그런 상황인 거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났는데 근데 그 나이대가 지금 이제 30 중반을 향해 가는 나이인데 그 나이대가 되면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자분들은 결혼을 해야 되는 나이인데 그때 누군가와 만남을 갖고 있다면 이분과 결혼을 생각을 안 하고 만난다는 거는 맞지 않는 상황인데
남자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아니 뭐 결혼할 생각도 있지만 결혼을 아무튼 지금 당장 결혼에 대한 뭐 확실한 생각을 해볼 적은 없지만 아무튼 결혼이라는 뭔가 그런 제도를 거쳐야 되는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또 연애를 해서 다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쉽지 않은 나이가 됐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미 7년이라는 시간을 흘러버리면서 둘만의 권태기가 와버렸는데 결혼이라는 선택을 못했는데 어느 사이에서도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왜 후반간이 여기서 처음에 선택하듯이 어떤 중간에 놓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떤 말도 할 수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또 그 7년 이후의 시간을 더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시간을 보내야 되고 이별이라는 단어를 그만 만나자는 얘기를 하기에는 또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 결정 권한을 준다라고 해야 되나? 상대방에게 너가 결정해주면 따라줄게. 난 자신 있어. 말해. 괜찮아. 너가 이별하자면 나 해줄게. 너가 사랑한다면 나도 사랑할게. 결혼하자면 할게. 상대방에게 결정을 원하는데 둘 다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옥돔이라는 얘기를 계속 옥돔 얘기야 왜 옥돔. 근데 정작 남자가 이별을 고했을 때는 자기는 소풀할 거라고 알았어라고 나는 너가 하는 대로 결정해 줄게 했지만 알았어 그만 만나자 미안 이렇게 돼버리는 이제 본능과 어떤 이성적인 것과의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 나이 근데 되게 이해가 가요. 그 나이 때가 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냥 처음에 저는 이 에피소드를 읽었을 때 이거는 많이 상의를 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뭔가를 규정지어버리면 이건 오히려 그게 더 부정적일 수 있겠다. 그냥 읽고 느낀 대로 그대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뭐 딱히 뭐 토론을 할 때도 연습할 때도 얘기를 저는 이 에피소드에서는 얘기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뭔 말인 줄 알겠다라고 막 그냥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럼 방금 근데 헤어짐을 남자가 얘기했을 때 여자가 이렇게 뺨을 때린다고 가졌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둘은 헤어진 건가요? 물론 이것도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어쨌든 제가 그 작가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건 작가님의 말을 인용한 건데 뭐 연출님하고 작가님하고는 이게 열린 결말인 거죠. 뭐 이래가지고 잘 돼서 결혼한 커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헤어져서 새로운 삶을 또 뭔가 찾은 커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가지고 뭔가 규정을 짓진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작가님한테 이거 어떻게 쓴 거냐 그러더니 자기 얘기라고 자기가 직접 겪은 얘기를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대로는 아니에요. 네, 그대로는 아니고 그냥 물론 다 감정의 흐름을 네. 근데 자기 얘기를 빗대어서 이제 만들어서 글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됐어요? 네, 물어봤더니 헤어졌다고. 그럼 헤어졌겠구나. 그렇게 일단은 결론을 내리고 계시긴 하는 거고요. 연출님은 안 헤어졌을 거예요. 아니 나는 헤어졌다고 생각해. 다른 연출님은 과거 연출님이요? 성경 연출님. 헤어졌다고. 네, 헤어진 걸로 하고 저는 안 헤어졌는데. 안 헤어졌습니까? 안 헤어졌다는 헤어졌어요. 이쪽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개인적으로 감정이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끝나죠?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네. 헤어졌다고 정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연습할 때도 헤어진 거에 대해 결말이라고 딱 정해놓고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이 여행 끝나고 돌아가서 바로 헤어지거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죠. 네, 한참 걸렸을 수도 있고.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또 이런 종류의 연인들은 자 우리 헤어지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그냥 문득 서로 연락을 안 하는데 그냥 서로 편한 거 있잖아요. 전화가 안 오는데 우리 이별했구나.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했었어요. 전화가 안 오는데 궁금하지 않고 결국 내가 전화해보고 싶지 않고 또 그냥 있는데 편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느 날 헤어져 버리고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느낌에 더 가까운 거죠. 사실 뒤에 얘기를 하면 이것도 한 장편 하나가 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네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치진 않으시죠? 제가 뭐 마실 거라도 드리고 싶은데. 더우세요? 예? 에어컨을 켜달라고 그래. 에어컨 저, 감독님? 감독님? 감독이 여기 계시는데. 가신다.
감독님 네, 에어컨 감독님. 조금 틀어주시겠습니까? 인사 좀 하고 가세요. 자, 저희 무대 감독님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 죄송해요, 제가 박수를 많이 강요하죠.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네. 네 번째 에피소드는 순범의 여행이라는 제목인데요. 처음에는 저는 순범의 여행인 줄 알고 저를 위한 에피소드라 생각을 했었는데 순범이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 설명은 제가 또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순범이라는 어떤 작가 지망생인 아이가 이제 우도를 여행하면서 사빈백사라는 해수욕장에서 자명종이라는 친구를 만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딘지도 모르고 연기를 했습니다. 네. 자명종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이제 그 제주도의 스토리를 듣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다시 슬럼프를 이겨내고 다시 글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여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에피소드 때 바람이 부는 게 어떤 의도인가?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연출님. 바람이 부는 거. 바람이 부는 거요. 제주도가 얘기해 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좀 구차해 보여가지고 제주도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거를 살다 보면 그 바람 소리를 목소리로 듣는 건데 이게 마지막 장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영이가 그 목소리를 듣고 또 얘기해 주잖아요. 아영이가 바람 분다라고 하는 거를 이들이 듣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따 또 이 질문이 아마 나올 텐데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설정하고 생각한 건 아영이가 제주도예요. 저희가 생각. 그래서 아영이가 제주도고 그래서 옷도 사실은 완전히 어떤 현대적인 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톤이 다르게 일부러 입힌 거고 근데 이게 진짜 현실이냐 꿈이냐라고 질문이 또 있었었는데 그건 그 뒤에 얘기할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제주도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사람이 그 어떤 진짜로 여유를 갖고 뭔가 다 내려놓고 뭔가 오감이 다 열리고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될 때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소리를 듣고 뭘 보게 되는지 또 그곳은 사실은 힐링의 요즘에 랜드마크처럼 제주도가 돼 있는데 진짜 가보니까 진짜 그럴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가깝고 국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사실은 대단히 많은 영감을 주는 그래서 사실은 바람이 분다 말고도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겠죠. 그 전에도 이 씬에서도 그 바람 분다라고 해가지고 엎드려 하기 전에는 사실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테고 제주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새소리, 그러니까 시 같은 건 먼저 제주도가 순범이나 전영정한테 들려주는 바람이 분다 혹은 뭐 새가 뭐 쏜다 여러 가지 그 영감을 받은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건 거죠. 그렇게 바람을 보면서 목소리를 들은 순범은 어떤 글을 쓰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건 제가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전쟁 씬인가요? 전쟁 씬은 아니고요. 뭐라 해야 될까? 이 여행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제일 먼저 해봤어요. 사실 여행 가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되게 여행의 어떤 묘미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제주도의 소리도 들었지만 또 장현종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또 뭔가 이 사람에게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순범이가 바보가 아니라면은 아마 이 이야기를 글로 써서 제주일기라는 제목으로 연극을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쩌면 여행 이야기를 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처음 해봤어요. 어떤 글을 썼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그리고 바람처럼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작가가 제가 만나본 작가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처음인데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를 저도 이제 글을 쓸 때 그렇게 했을까 생각 안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안 써져가지고 되게 힘들어할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인물들이 말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 말 안 하면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약간 귀신 들리는 것과 어떤 정말 그러니까 영감을 받는 거에 어떤 중간 지점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작가들이 영감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목소리가 진짜 들린대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걔를 대화를 한대요. 그 대화가 잘 되면 그게 써진대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 동원 안 되면 그 대화 자체가 안 되고 그 목소리 안 들리고
사실 순범이는 자기를 되게 투영한 걸 거예요. 네. 실제로 목소리를 듣는 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듣는 것 같아요.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뭐 어떤 자연에서 그 소리를 듣기도 하고, 어떤 공간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또 복합적으로 표현한 거겠죠. 바람이 분다. 소설가님이 한 번은 바람 분다라는 말이 되게 슬프게 들렸대요. 공연을 보시는데 근데 그 말이 왜 슬프게 들렸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굉장히 글이 안 써져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바람처럼 5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잘한다. 네. 재능이 있어. 마술을 갔죠? 죄송합니다. 네, 5번째 이제 에피소드 제목은 다랑시오 오름인데요. 이 에피소드는 정민 배우님께 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36살의 남자 22년지 친구가 사서 워크샵을 와서 둘만 빠져나와서 산을 올라가서 하는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하셨는데요. 다음 질문에서 또 거기에 대한 반박의 질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이 실제로는 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랑일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가 많은데 직접 연기하는 배우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질문 아주 좋은 질문. 네. 정확한.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림 양? 네, 이거는 이림 배우님이 대답해 아니 주세요. 정민 씨 배우가 먼저 밀어 서로. 네, 이거는 정민 배우님이. 그냥 이런 일을 겪어본 것 같아요. 되게 오래 알고 지내고 친구가 알고 지내는 형이 있는데 그 형과 이 시간가 한 지금 한 15년, 20년 정도 가까이 돼요. 그 형님과 같이 뭐 가끔 술 한잔 이렇게 여기 에피소드처럼 술 한잔 걸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네. 왜 되게 기분 좋은 날 있잖아요. 내가 오늘 뭔가 일이 되게 잘 됐고 아니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다던가 근데 둘 다 좋은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서로를 축하해주는 자리로 이렇게 뭐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술 한잔 주고받다 보니까 그냥 술김에 야 사랑한다 평생 우리 평생 가자 이런 건데 이게 사랑 이걸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잖아요. 우리 야 우정한다 평생 우정 가자 뭐 이렇게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뭐 남자도 볼에다 서로 뽀뽀하고 해요. 그 즐거우면 사랑한데 막 이렇게 하는데 입에다가 안 하지. 근데 볼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그 술김에는 그게 우정으로 한 얘기지만 그냥 사랑처럼 느껴져요. 그게 우정이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만큼 한 장 차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느낄 때는 그게 사랑처럼 느껴지더라고. 느낌. 그런 우정을 다룬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정한다라고. 예, 우정한다라고. 우정으로 일단은 아니 우정한다고요. 결론은 우정한다. 우정한다고. 예. 그치. 사랑만한 우정한다. 그죠. 이게 어떤 이런 감정을 뭐 하나라고 딱 정리할 수 있으면 예, 그렇죠. 그냥 러브라고 얘기해요. 재미없어. 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이 정답인 것 같아요, 저는. 예. 두 사람의 우정이 실제로 서로 인식하지 못하면 사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네. 사람이죠. 네, 우정도 그쵸. 사람이니까 네. 그거를 굳이 구분하지 않았다? 네. 교집합으로 치면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거죠. 사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제목 말씀하셨지만 네. 그 가제는 브로맨스였어요. 처음에. 네, 맞아요. 장면 브로맨스. 맞아. 처음에는 사랑이었습니다, 명확하게. 하지만 출발해서 네, 이제 저희가 공연을 올림에 있어서는 절대 브로맨스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근데 좀 다른 단어를 제가 강력하게. 그 정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동성애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 그 어떤 친구 간의 감정이 되게 복잡 미묘한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그 오름에서 제가 아까 오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무슨 피터 잭슨의 그 반지장에 나오는 공간 같더라고요. 오름 올라갔는데 비 오는 날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내가 가까운 곳에 그런 걸 느꼈는데 그 장면에 장면을 만들 때 그 공간이 주는 감정과
그 이야기가 주는 정서와 좀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사실 오름에 올려 보낸 거였어요. 안개가 개면서 내가 몰랐던 또 다른 것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정의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또 다른 걸 봐서 사랑하게 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있을 수 있구나. 이 인간 죄송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 뭔가 너랑 나랑은 어느 사이다라고 규정을 짓는 순간 그 만남에는 유효기간이 생겨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규정하지 않으면 그게 뭐 금방 끝날 수도 있고 언제 상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언제 상할지 모른다라는 건 영원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규정을 시키지 않는 걸 선택한 것 같아요. 규정을 시켜버리면 이거는 헤어짐이든 뭐 영원히 만남을 하든 그 사랑의 미로도 그렇죠. 그거랑 어떻게 보면 부합하는 건데 규정을 시켜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답을 할 수가 없는 게 서로. 그래서 어떤 거냐라고 말했을 때도 이런 답을 줬을 때 개인적인 나 같으면 이렇겠다라고 말은 해줄 수 있겠지만 그 인물로서 얘기할 때는 규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시간을 지금까지도 지내왔기 때문에 아마 사랑의 미로가. 그래서 제가 왜 헤어졌냐고 생각을 했냐면 이별을 어쨌든 미안해라고 말을 해버리는 순간부터 유효기간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분 이별을 했다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고 물론 쓴 본인 얘기도 이별을 했다고 하니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아까 한라산에서 갈림길이 나오는, 그래서 제목이 선택이었고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어떤 이 사람의 인물의 심정과 그 장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레길은 길을 찾아야 되는 아이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장소의 속성과 드라마의 속성을 맞추려고 조금 그래도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미로도 아까 두이 배우 얘기한 것처럼 사실 미루는 거죠. 인연의 끈을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다고 사실은 지금 사랑하진 않는데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흘려보낼 수 있고 그냥 딱 단절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듣고 싶은 말이 아까 질문이었잖아요. 네. 무엇인지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것 같아요. 헤어지고 싶은 건 건지 다시 잘해보자고 뭘 하고 싶은 건 건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근데 이제 나갔다 계속 만나게 되는 거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저기 살면서도 모든 걸 다 규정 짓고 살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드는 생각이 다 규정 짓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꽤나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1인 배우님의 뼈소리가 인상적인데 혹시 발견을 하시는지 아니면 원래 모르셨다가 이번 작품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신 건지 간단 명료하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작품 얘기하고 갑자기 무관절 얘기하셔가지고 아니 이게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선택 무릎 연기죠. 진짜로. 그럼 지금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게 해주세요. 나게 해주세요. 속도가 중요합니다. 나면은 자, 안 나게 해주세요. 안 나게 안 나게는 네, 웃음과 함께 마지막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넘어가는 거야. 질문이 그게 다예요. 저희 질문이 그게 다예요. 네, 마지막 에피소드 섬소녀 아영. 주일 배우님이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현실에서 꿈을 잃고 현실의 벽에 부딪힌 제가 현실에서 도망가려고 제주도에 왔는데 꿈 같은 아영이를 만나서 현실로 다시 돌아야 가요. 갑자기 감정을 잡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연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기루가 아영이를 만난 건 아까 말씀하셨던 꿈일까요? 현실일까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아영이의 존재는 판타지죠. 제주도가 상징화된 거죠. 설문 대할망이 제주도가 그 재밌는 게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막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제주도는 사실 여자로 되게 상징되는 섬인 것 같아요. 가봐도 사실 우리가 자연은 여자라고 상징을 하잖아요. 어머니 모태. 제주도는 아직까지도 원시림과 그 어떤 그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주도는 여자와 여성과 돌과 바람이 가장 많은. 그리고 제주도 여성분들은 생활력이 되게 세요. 예전부터 바다에 배를 타고 남자들 나가서 하도 안 돌아와가지고 죽어버리니까 못 나가게 하고 앉혀놓고 니네는 일하지 마 이래서 제주도 남자들은 한량이 되게 많아요. 일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일을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제주도 근데 또 보면 제주도의 각 어떤 나라나 도시의 어떤 태초의 어떤 설화들이 근간이 되는 설화들이 있는데 그 근간이 되는 설화가 유일하게 제주도는 여성이에요. 설문 대할머니라고 할머니가 설문 대할머니가 제주도를 만들었다고 돼 있거든요. 화가 나서 이렇게 빵 쳤는데 백록담이 되고 백록 뚜껑 들고 가다 떨어지는 게 다랑시오름인가? 그거랑 백록담 이렇게 맞추면 뚜껑 맞는다고 그러고 뭐 여기저기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설문 대할머니일 수도 있고 길지? 아니요? 그래서 존재는 판타지고요. 만난 거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대본에 없는데 일부러 도시락을 놔두고 조명을 준 게 그냥 꿈꾼 게 아니라 그런 존재를 만나는 거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장치를 한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우들이 그 얘기해서 곡성에서 천우희 같은 존재냐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아닙니다. 아주 좋은 답변 해주신 것 같아요. 저 들으면서 잘 이해가 됐고 그리고 최기루가 자상하는 장소로 제주를 택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이제 주일 배우님께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멀리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외국으로도 갈 수 있었던 건데 제가 뭐 살면서 외국어를 배웠고 또 멀리 가기 겁이 나고 말이 통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이 어딜까 마라도나 제주도를 먼저 가야겠지. 제주도를 가서 마라도를 갔죠. 우리를 만납니다. 그런 거. 직업이 무역 왕 아니었어요? 박수 형님 그 꿈이죠. 말을 러시아랑 우즈벡이랑 사실 할 때도 통역을 샀죠. 네, 작품 분석을 지금 완수시키는 거 알고 된 적이 없습니다. 주일 배우님이 이제 좀 많이 나오시고 역할도 워낙 편차가 큰 인물들이라서 지금 이제 많이 에너지가 힘내십시오. 파이팅! 네, 두 번째 질문은 주희 배우님께 이제 드릴 건데요. 에피소드 중에 드시는 밥은 맨밥인가요? 드시기 힘들지 않나요? 네, 그냥 흰 쌀밥이에요. 네. 네. 힘들진 않고요? 처음에는 원래 다 먹었어요. 근데 너무 배부른 거예요.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점심시간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도시락도 먹잖아요. 근데 도시락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는 햄스터처럼 이렇게 저는 근데 사실 어느 정도는 먹어야 돼요. 계산을 하려면 먹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진짜 제가 또 만약에 공복 상태는 상관이 없는데 너무 배부른 상태에서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진짜 너무 배고플 때는 정말 다 먹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김치볶음밥이나 뭐 단무지 뭐 이런 거를 집어넣으면 사실 연기하는데 좀 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주일 배우님과 결정한 건 그냥 맨밥으로 가자. 근데 처음엔 너무 맨밥이어서 사실 되게 질기도 하고 잘 안 씹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제 조금 살짝 얹어놔서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놨어요. 여튼 그러면 먹는 게 힘들고 안 힘들고는 배가 고프냐 안 고프냐에 따라 네. 근데 배고프면 다 맛있더라고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배가 고파야 또 뭘 먹어도 맛있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이거는 어쩌다가 흘리는 거예요? 아니 오늘 공연할 때 이게 뭐지? 붙여져 있었는데 배가 고프니까 맛있네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 그래 내가 전환하시다가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전화는 아니고 아까 이렇게 엎어졌어요. 근데 또 치워드니까 이거 네. 혹시
혹시 그때 보이시나요? 저희가 이렇게 치우고 하는 것들? 아, 창피해. 너무 신기하다. 저희는 다 보이거든요. 신기하다. 네. 같이 모일 때 서로 안 보이겠거든요. 서로 가면 그 믿음까지 이기시길 바랍니다. 비전이면 안 된다니까. 아 맞아요. 모든 건 비워질 수 없으니까요. 저희가 준비한 수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제 더 추가지를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 판단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니 가실 분들 가실 네네 시간도 좀 너무 많이 지나고 해서 뭐 정말로 질문을 하시고 싶다.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셔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이거 너무 궁금하다. 정말 세 분만 딱 받겠습니다. 네. 안 물어보면 잠을 못 자겠다. 네. 주변에 난 잠을 잘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주 대답을 성실히 잘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작품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관객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대답을 못 해드려서 저희도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작품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관객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 또 한 번 관객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른 이제 캐스트인데요. 그때도 많은 관심과 많은 질문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 판단에는 사실 연출님이 대표로 인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배우님이 대표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연출님 아까 초반에 작품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마지막 인사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일인 대표님이 배우 장님이에요. 제일 큰 형님이에요. 배우들 중에는 그렇게 안 보이죠. 심지어 저랑 지금 친구 연기를 하니까 소리 나누고만. 저 동안의 비교가 부럽지만 네, 저 동안 배우 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인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출진도 그렇고 작가분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에피소드마다 정말 많이 참고해서 많이 수정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연습할 때 많은 얘기 나눴으니까 믿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혹시나 이번에는 뭐 좀 불편하거나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다음에 또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더 완벽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뭐 제가 캐스팅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연말 열심히 잘 보내시고 네, 지금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끝내야 되는데 너무 감사드렸고요. 추운 날씨인데 조심해서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인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BGM 올려주시고요. 조명 다운시켜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